청약은 점수도 안 되겠고 여러 가지로 아파트를 구축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니고 그럼 어떤 사인이 올 때 내가 사야 될까요? 가장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실행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언제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시장의 앞으로의 상황이 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지금 또 유럽에서 코로나가 또 다시 뭐 창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풀었던 자금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테이퍼링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갖고 지금 시작하고 내년이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또 코로나가 또 만약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실행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크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담은 크지만 그러한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있는 지표들이나 상황들로만 보면 앞으로 가격 조정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전세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왜 제가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은행에서 대출을 뭐 얼마 정도까지 해주느냐 아니면 내 이제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최근에 내한테 얼마만큼의 자금이 세력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노란색은 서울입니다. 노란색은 네네. 서울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의 평균 주택 가구당 평균 가격입니다. 네. 요 밑에 있는 선이 네. 가구당 평균 가격이고 최근에 지금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가구당 평균 가격하고 전세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 2000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제 전세 비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 네. 예, 전세 비율이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매매 가격 대비해 갖고 전세 비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매매로 갈아타기에 그 돈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비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르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네. 전세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네.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전세도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전세 비율은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에 서울의 전세 비율이 3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평균 가격이 6억인데 전세 비율이 이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매매 가격은 6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이지 않습니까? 네, 이요. 그러면 2억에 이제 전세에 계시는 분들이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나도 집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면 보증금의 3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기 보증금을 보태도 돈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면 또 부모님한테 받고 뭐 친척들한테 또 이야기해야 되고. 네, 이제 서울이 35%까지 내려갔는데 이 당시에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이 6억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2억인데 집값이 6억이니까 전세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려면은 4억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4억이 필요했었습니다. 좀 부담스럽다. 전세 비율이 35%예요. 그 이후에 이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서울의 이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2015년, 2016년도에 아까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이렇게 더 올랐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네. 보면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네. 전세 가격은 올랐습니다. 네. 예,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시 전세 비율이 70%에 육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도 70%, 이때도 60%.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금리도 인하하고 전세 비율도 높고 한데 요때 이제 시점을 보면은 집값이 같은 6억이었습니다. 근데 전세 비율이 70%예요. 그러면은 4억 2천.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만 있으면은 집을 사게 된 거죠. 이때. 이때는 4억이 필요했는데 이때는 1억 뭐 이제 6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때보다 자금 부담이 훨씬 더 낮아진 거예요. 네네. 집을 막 사기 시작. 네. 대출을 해갖고 집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전세 비율이 50%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이 지금 이제 이 전세 가격, 집값을 보면 네. 평균 가격이 13억이에요. 평균 가격이 13억인데 전세 비율이 50%니까 이제 한 6억, 6억에서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게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에 있는 분들이 뭐 내가 지금 이제 뭐 한 6억 정도에 살고 있는데 집을 살려면 6억이 더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고 지금 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를 하기에는 좀 여력이 작아지고 네. 내년부터는 또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작기는 하지만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관망은 보일 거다라는 거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게 이제 부산입니다. 네. 예, 2002년, 2003년도에 매매 전세 비율이 70%에 예. 또 육박해서 가격이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전세 비율이 이제 한 64%, 3%까지 이렇게 이제 낮아졌는데 다시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예, 집값이 이렇게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너무 심하네요. 부산은 거의 이 매매 가격 대비해갖고 전세 비율이라는 게 한 67%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한 3% 정도가 넘으면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 평균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랬는데 전세 비율이 이제 부산도 2015년도에 70%에 육박할 때는 집값이 계속 이제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이 오른 집값을 전세 가격이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집값이 더 오르니까 전세 비율이 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이 실수요자 분들이 이 지금 오르는 부산의 집값을 못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전세 비율이 역대 제일 낮다 그죠? 네, 제일 낮습니다. 이런 적이 부산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상승 동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르는 이제 시기가 되면은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 선진입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또 집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 전세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절대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간간히 이렇게 갈아타오면서 거래가 되는 게 지금 나오는 신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간히 나오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이 거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건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군집을 이루어져야지 이 시세에 대한 힘이 생기는데 한두 건으로는 바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취약한 가격이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줄 요약을 해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께 네. 다 딱 한마디 조언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요?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이제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권이라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존 일반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시기를 매도 시점을 한 5, 6년 정도는 길게 보시는 분들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 집값 조정받는다라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원래 폭락론자이실까요? 아, 네. 저는 폭락론자는 아니고요. 시장론자이고 네. 예, 가격주의자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계속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해오셨죠? 네, 네. 계속 이제 그동안은 계속 이제 오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작년 이후부터는 예,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높아졌고, 금리 때문에 시장의 거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뭐 가격이 지금 부담스러운 시점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오르기 전에는 예, 꼭 말씀을 예, 오른다라고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당수의 우리 유튜브 하시는 거나 혹은 전문가들이 5년 내내 상승률만 또 5년 내내 하락률만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지실까 봐서 여쭤본 건데 우리 이영애 대표님은 시장론자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사실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뷰를 짚어주시는 게 네. 또 우리 전문가의 역할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이영래 대표님 모시고 귀중한 시간 가져봤고요. 대표님 요새 근데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아,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아, 예. 저희들 그 부동산 서베이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예,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종종 자주 모시고 시장 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